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몸이 더 아프지? 분명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건데 왜 무릎도 시큰거리고 어깨도 욱신거리고 심장도 두근거릴까? 사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 건강하려고 운동 시작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죠. 중장년층의 관절과 심혈관 건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으로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계십니다. 운동 시작하고 나서 더 아픈 건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다, 많이 할수록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의 관절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위협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깨닫기도 전에 이미 몸에 큰 데미지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 TV 건강 프로그램, 만보 걷기 챌린지 이런 것들 따라 하다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운동을 안 해서 아프다고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운동 때문에 더 아프고 더 약해지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운동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운동 습관 중에서 실제로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7가지 습관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그냥 넘어가신다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무리를 주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튜브 운동 맹신하기.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시니어 홈트레이닝, 집에서 10분 건강운동. 같은 영상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따라하기도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 영상들이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속 강사는 20대, 30대인 경우가 많고 그들의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은 60대 이후 우리 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9세 박미경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가 굽지 않게 해준다는 운동 영상을 보고 매일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원을 그리는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라고 했지만 며칠 후부터 어깨에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회전근개 염증으로 진단받았고 한 달 넘게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영상 속 동작의 속도와 강도였습니다. 젊은 강사에게는 적당한 자극이었지만 관절이 굳어가는 노년층에게는 과도한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영상을 선택할 때 반드시 60대 이상, 전용, 관절 보호 등의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된 것만 골라보세요. 둘째, 영상을 따라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를 시청해보세요.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속도인지,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 중간에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즉시 멈추세요.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넷째, 운동 후에도 몸에 이상한 통증이 남아있다면 그 영상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운동은 영상 속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이 중심이 되어야 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 매일 운동 강박증.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엔 성취감이 들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지고 오늘 못하면 몸이 나빠질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77세 최영호 씨는 매일 아파트 계단 15층을 왕복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질 거야 라고 믿고 8개월 넘게 계속했는데 최근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회복이 안 되는 상태, 일종의 과훈련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몸이 힘든데도 운동을 멈추지 못하고 아프면 조금만 쉬면 되겠지 하면서 다음 날엔 오히려 더 무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손상된 채로 남고 염증은 쌓이며 면역력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운동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 운동, 하루 휴식 또는 이틀 운동, 하루 휴식 같은 방식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둘째, 운동하지 않는 날도 내 몸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쉬는 것 자체가 몸에는 회복의 에너지가 됩니다. 셋째, 쉬는 날에는 마음도 편안하게 놔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내가 잘 쉬는 날이구나. 잘 쉬고 나면 더 잘 움직일 수 있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운동은 내 몸을 살리는 도구지 절대 나를 몰아세우는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움직일 때보다 쉴 때 회복되고 그 회복이 진짜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 세 번째, 아침 운동 바로 시작하기. 이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새벽 6시도 안 되어서 공원을 걷고 헬스장에 가고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몸,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아침에 가장 굳어 있습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 주변의 윤활액도 적어지고 혈압은 올라 있고 근육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은 급격한 부담을 느끼고 허리와 무릎은 가장 약한 순간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무릎을 접질려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73세 김순덕 씨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나가서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3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리에 통증이 자꾸 오고 아침에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관절 주변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심장에도 무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아침에 곧바로 걷거나 뛰는 것, 그것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수명을 갉아먹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방 안에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근육이 깨어나고 심장이 놀라지 않게 됩니다. 둘째, 가장 몸이 풀리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관절의 긴장도 풀리고 심장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훨씬 좋고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셋째, 운동 강도를 무조건 낮춰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30분 걷던 것을 10분부터 시작하고 속도도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무릎의 수명은 몇 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쪼그려 앉기 운동 반복. 어르신들 중에는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TV를 보시면서 스쿼트 하듯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10번, 20번씩 반복하시죠.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자세지만 지금 나이에 그것을 반복하면 무릎 안쪽 연골이 닳고 관절이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68세 이정희 씨는 운동 삼아 매일 쪼그려 앉기를 40번씩 했습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고 하시지만 몇 주 전부터는 앉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반복적인 압박을 받아서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관절 사이에 물이 차고 언젠가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꺾인 상태로 하는 스쿼트 동작은 60대 이후에는 절대 추천할 수 없는 동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꿔주세요. 단,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발은 어깨 너비로 시선은 정면으로 두고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둘째, 무릎에 힘을 주기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는 느낌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속도를 줄이고 횟수도 줄이면 오히려 관절에는 부담이 적고 효과는 더 좋습니다. 셋째, 무릎이 아프거나 소리가 난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운동을 계속해야 하니까 참아야지 하시면 그건 더 큰 후회로 이어집니다. 운동은 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아프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리한 등산. 등산은 건강에 좋다.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켜준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등산은 가장 심장에 무리를 주는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오르막길에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가파른 구간을 한 번에 쭉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젊은 사람들도 심박수가 크게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어르신들 몸에는 심장을 놀라게 하고 호흡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위험한 자극이 됩니다. 70세 한영수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앞산에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산 정상에 올라서서 숨을 쉬면 기분이 좋아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산 중턱쯤 올라가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행한 친구가 119를 불러야 했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협심증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등산이 바로 심장의 마지막 경고를 보내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숨이 찰수록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호흡이 막히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느낌이 들면 그건 내 몸이 지금 멈춰야 해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등산을 하신다면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 같은 산책로 수준의 코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누군가와 함께 혹은 휴대폰과 긴급 연락수단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반드시 앉아서 쉬는 시간을 넣어주세요. 심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몸 전체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등산 후에 무릎 통증이 생긴다는 분들도 많다는 점입니다. 내려오는 길에서 관절에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등산하실 때는 반드시 스틱을 사용하시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틱은 의세가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는 지팡이 같은 도구입니다. 등산은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괜찮을 때 나에게 맞는 길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만이 진짜 건강한 등산입니다. 6번째, 무리한 팔 근력 운동. 팔에 힘이 있어야 혼자서 옷도 입고 밥도 차리고 화장실에서도 몸을 지탱할 수 있어서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 운동 방식이 잘못되면 어깨 관절이 망가지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최명숙 씨도 그랬습니다. 집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하며 양손에 생수병을 들고 하루에 25번씩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며 흔드셨습니다. 팔이 아프지만 참고 하면 강해지겠지 하셨는데 어느 날은 팔을 아예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회전근개 손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깨 근육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인대가 반복적인 무리로 찢어진 상태로 수술 없이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지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무리한 팔 운동은 고스란히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흔드는 운동은 피해주세요.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어깨 근육을 안전하게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팔을 뒤로 쭉 젖히는 동작도 피해주세요. 뒤로 밀거나 꺾는 동작은 60대 이후 어깨 관절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운동은 반복 횟수보다 움직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10번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3번을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속도보다 방향, 개수보다 느낌, 이게 어르신 운동의 핵심입니다. 운동은 내 몸이 괜찮은 방향으로 도와줘야 비로소 효과가 나고 그때야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7번째, 무조건 만보 걷기. 하루 만보 걷기, 건강이 비결이라는 말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르신들에게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발바닥, 허리 통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만보를 채우려는 습관 자체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6세 서금석 씨는 만보기 어플을 켜고 매일 정해진 목표를 채우려고 1시간 반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고 기록을 채우는 재미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찰 결과 족저근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걷는 동안 발바닥과 허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같은 자극을 주면 결국 약한 부위부터 망가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고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보행도 반복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만보 목표는 버리셨어도 괜찮습니다. 걷는 시간은 하루 20분,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천천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신발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딱딱하거나 발에 안 맞는 신발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관절을 눌러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쿠션감 있는 운동화, 발볼이 넉넉하고 뒤꿈치가 말랑한 신발을 선택해주세요. 셋째, 걷기 전과 후에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허리 펴기 동작을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통증을 줄이고 피로를 훨씬 덜어줍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다치고 오래 할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기록보다 몸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7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중 하나 이상은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던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죠. 수없이 봐온 어르신들 중에 제때 방향을 바꾼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한번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계단 내려가는 게 두렵고 어깨에 통증이 오면 위솥 하나 벗는 것도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꾸기 시작하신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많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하지? 사실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운동 목표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 기울이기. 둘째, 무리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해나가기. 쉬는 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도가 낮은 운동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이제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 몸, 지금 내 나이, 지금 내 상태에 맞춰서 하나씩 천천히 건강을 되찾아가는 게 진짜 운동의 목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잘못된 습관. 혹시 지금이라도 이거 내가 하고 있었는데 싶은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그 결정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건강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오늘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유튜브용 마무리 멘트. 이 영상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도 비슷한 습관 갖고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